그런 분들은 닦는 토너를 했을 때 오해는 이 사포로 문지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건 들어봐도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홍익인간이 됐네? 완전 붉어졌거든요. 힘도 별로 안 주신 것 같던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피부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오늘은 진짜 모르셨죠? 진짜 왜 이래요 맨날. 당황스럽게. 원장님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켜인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토너를 쓰면 피부가 더 안 좋아진다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카메라를 바로 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토너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쓰지 마라, 뷰티 하시는 분들은 써라, 오 맞아요. 그래서 딱 나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중간. 그게 없으세요 원장님? 근데 써도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토너? 토너. 자꾸 왜 속여요. 근데 뭐 발라요? 저는 토너랑 앰플, 크림. 되게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올인원이나 스킨 로션 세트잖아요. 세트. 약간 화장품 회사들의 판매 전략일까요? 네, 촬영 중이었습니다 원장님. 두 번 속으셨어요 오늘. 나 안 해. 화장품 회사들 생각하시는 저 화장품 회사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올리브영을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원장님? 올리브영 사랑합니다. 오늘은 토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토너의 역할, 그리고 우리 피부 장벽, 그리고 토너 스킨의 차이, 그리고 토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써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안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토너 나 쓰고 있는데 왜 쓰는지 몰라, 그냥 쓰라니까 쓰고 계신 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토너 많이 쓰시죠? 보통 클렌징 하고 나서 그 뒷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토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각질을 정리하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줘요. 세 번에는 피부에 보습, 수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좀 각질이 올라왔을 때 이런 걸 정리해 준다고 해서 보통 닦는 토너,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혀서 닦아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얼굴에 약산성화를 시켜줘요. pH가 4.5에서 5.5 정도가 되는 게 정상 상태인데, 일단 말씀하기 전에 첫 번째로 약산성화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 약산성화가 돼야 우리 얼굴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중성이나 알칼리 환경이 되면 얼굴에 미생물이 잘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다 뒤집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약산성 상태여야 피부 장벽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과 피부의 약산성화는 서로 도움이 되고 연관성이 만든 거거든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 각질층이고, 이 각질층이 하는 역할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도 보호하고 안에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산성 상태가 되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건조해지고 외부로부터의 방어가 안 돼서 트러블이나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토너는 보습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물로 돼 있어요. 5%의 다른 성분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 95%는 물이다. 보통 여기는 보습이나 진정작용하는 성분들을 많이 넣거든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알란토인, 비판텐, 이 원료인 판테놀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습 성분을 넣어서 좀 보습 역할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토너, 스킨 혹시 차별점 뭔지 아세요, 피디님? 진짜 모르겠어요. 그죠? 토너와 스킨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같지는 않아요, 원리 자체가. 토너는 약산성화 시키는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스킨은 수분 공급에 좀 더 초점이 있고, 얘가 점도가 좀 더 높아요, 스킨은. 근데 통용적으로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토너도 약산성화를 시키려면 약산성화 시키는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이거든요. 산성 성분인데 화해 어플 같은 데서 10위권 판매되는 토너들 성분을 좀 보면 어떤 것들은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스킨이랑 거의 똑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요즘 혼용돼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킨 토너랑 앰플이랑 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약간 앰플은 영양 공급? 맞아요. 잘하네. 진짜예요? 약간 앰플은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둔 거예요. 비타민 C 앰플, 비타민 A 이렇게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통 앰플로 하는데, 이 경계선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나한테 맞는 거 하나만 써도 그게 진정 보습 작용을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자극적이지 않은 걸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은 토너를 혹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토너는 안 써요. 왜요?
굳이? 저는 굳이 써야 되나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거용이고 토너의 역할을 보면 쓰셔야 되는 분, 안 쓰셔야 되는 분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약산성. 띠리리리 다시 되감기해서 첫 번째,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질 정리해준다. 두 번째, 약산성화 시켜준다. 세 번째, 보습, 수분을 공급한다.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각질을 정리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 잔여감을 없애는 거. 세안하고 나서 찝찝함이 있어서 한 번 더 닦아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장벽은 겉을 지켜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 2차 세안하고 나서 또 3차로 닦는 토너를 해버리면 이 지켜주는 역할이 맨날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색조 화장을 좀 두텁게 했을 때 그럴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1차 세안, 2차 세안을 좀 꼼꼼히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산성화 시킨다고 했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약산성 세안제 그리고 화장품도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칼리나 중성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토너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약산성보다 중성이나 알칼리 세안제가 세정력은 더 좋아요. 그래서 선크림 막 많이 바르거나 화장 많이 하신 분들은 알칼리 쓰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용하고 나서 토너를 얼굴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닦는 거 말고 흡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약산성화를 시켜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습, 수분을 공급해 준다고 했죠. 저는 수분 앰플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토너를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물 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앰플이 수분을 위해서 쓰기에는 더 적절해요. 그리고 하나, 그 토너나 스킨 바르시면 따가우신 분들 있잖아요. 오, 맞아요. 나홀로 집에 옛날에 봤어요? 때가 네네, 아닌가? 그 크리스마스. 맞아요. 네. 그 애기가 아빠 거 딱 스킨 바르고 착 바르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기들은 피부가 되게 순하죠. 근데 토너나 스킨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따갑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알코올이 빠진 성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토너나 스킨을 썼을 때 따갑다면 알코올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좀 피하시는 거. 그리고 일단 제품 썼을 때 얼굴이 따가우면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토너는 세 가지 역할 때문에 사용해도 되는데 토너를 쓰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닥토예요. 닥토. 닦는 토너. 우리가 세 가지 역할 중에서도 네. 첫 번째인 각질 제거나 피부 노폐물이나 화장품 같이 잔여물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닥터거든요. 닦는 토너. 아니 요즘 많이 쓰는 거는 토너 패드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얼굴에 트러블도 없고 저항성 피부야 그러면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뭐 아토피 피부가 있거나 홍조가 심해서 주사 피부거나 아니면 기미가 있거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닦는 토너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포로 문지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건 들어봐도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하는 닥터 이원장입니다. 자, 피부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피부 표면이 지금은 사용 전. 이건 사용 전.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는 젖은 화장솜을 쓰거든요. 근데 일반 마른 화장솜을 썼을 때는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젖은 화장솜을 쓰는데도 이걸 썼을 때 얼마나 손상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쓰실 때는 이렇게 중지에다가 딱 파지하셔서 피부 결 따라서 사용하실 때는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오, 궁금해요. 네. 주작 없이. 오, 홍익인간이 됐네? 완전 붉어졌거든요. 힘도 별로 안 주신 것 같던데? 살살 저거 그리고 젖어 있는 건데도 왜 이렇게 색소가 많지? 여기가 안 한 거고 여기가 한 부분이고 이렇게 피부에 자극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피부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는 토너는 매일 하시면 피부를 약하게 하는데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그러면은 그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면은 피부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막 얘기하잖아요. 피부 장벽. 예전에는 네.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 가나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 장벽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 장벽이 손상된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이 있어요. 보통 좀 안쪽에 혈관이 많이 발달해서 얼굴이 붉고 막 혈관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요.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나는 트러블 말고 얼굴 전체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장벽이 손상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피부가 얼룩덜룩해 칙칙하고 기미가 막 많아요. 이런 분들은 장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각질.
우리가 각질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원래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A 같은 거 썼을 때도 각질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비타민 A 자체가 턴오버, 세포가 생겨서 죽어서 각질 세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라서 각질이 생겨서 피부결이 좀 좋아 보이는 게 비타민 A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장벽이 무너진 건 아니고,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건강하게. 그러면 장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얘가 빨리 만들어내거든요, 각질을. 빨리 만들어내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각질이 많다 하면 좀 건조해 하는 경우와 아니면 장벽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각질을 정리해야 하는 것보다 좀 보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 각질이 일어난다면 그때 각질 정리를 좀 해보셔도 좋고,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났을 때는 각질 정리를 피하시고,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각질이 일어난다면 그때 각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오, 일타 강타 같습니다, 원장님. 예전에 과외 좀 했어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원장님. 그럼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네네. 피부 장벽을 지키는 방법. 이것도 그냥 세 가지예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강한 세안을 피하셔야 돼요. 제 영상에 세안 편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강하게 세안해서 뽀득거리거나 너무 오랜 시간 하거나 뜨거운 물을 썼을 때는 이 각질층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보습. 마른 노는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지 않게 되려면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겠죠. 그래서 보습을 신경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이 자외선은 피부에 닿았을 때 이 색소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피를 또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벽도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장벽을 지키기 위해선 꾸준한 자외선 차단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진정이나 보습 작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 판테놀, 히알루론산 이런 거는 보습 진정작용하고, 나야신아마이드, B3나 아니면 비타민 E 같은 거 항산화 작용이나 염증도 막아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써주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난번 찍었던 것처럼 재생크림 같은 것도 장벽에 도움이 되죠. 근데 토너가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는 도움이 되는 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는지 궁금해요. 토너 쓰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요약 정리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 닥토, 흡토, 뿌토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피부 각질이나 노폐물 제거하시는 분들 닥토를 하세요. 닦는 토너를 사용하실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기미가 심하거나 하시면 피하세요. 근데 나는 썼는데 피부가 튼튼해, 쓰셔도 됩니다. 다만 매일매일 쓰다 보면 아무리 튼튼한 피부도 좀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진한 화장하거나 각질이 올라왔을 때 보습을 해줬는데도 지속된다 할 때 가끔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약산성화 시키시는 분, 이런 분들은 굳이 닦아낼 필요는 없어요. 토너를 손에다가 묻혀서 촉촉촉촉촉 얼굴에 발라주시거나, 집에 토너 패드가 있으시면 그거 붙여놓고 계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난 보습을 위해서 써. 근데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쓸 필요 없네? 근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올리브영 가면 통 있죠, 빈통. 거기다가 토너 넣으신 다음에 화장하고 나서 건조할 때 크림 덧바를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미스트 또는 이런 토너를 쓰는데, 미스트는 알코올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증발해버리니까 토너는 대부분 요즘은 알코올 많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뿌려주시면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토너, 과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토너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토너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주변에 야 토너는 무조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왜 써? 그러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토너를 쓰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